이상하게 밤에만 이러네. 엄마, 급지 마. 그거 심장 이상 신호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려드리는 우리 동네 주치 박건강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와 함께 100세 인생 안심하고 시작하시죠. 등 긁지 마세요. 범인은 바로 심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효자손 있으십니까? 특히 밤 11시 시만 되면 등이 미칠 듯이 가려워서 효자손으로 벅벅 긁어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 여기 환자분 한 분 계십니다. 20년 넘게 매일 밤 등이 가려워서 효자손으로 긁어왔습니다. 등에 보십시오. 검붉은 자국이 가득합니다.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등 긁지 마십시오. 범인은 가려움증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가려움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가려움 환자 4명 중 1명은 잠재적 심부전 위험군입니다. 가려움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로션 발라도 가려운 진짜 이유.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긁는 대신 피를 돌리는 종아리 펌프 마사지. 제 환자분들은 이것만으로 20년 가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셋째, 혈관을 넓히는 마법의 음식 비트. 하루 한 개로 혈관이 20% 넓어집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제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가려움의 진짜 범인을 평생 모르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가려움이 대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님, 로션 바르십니까? 매일 발라요, 원장님. 아침 저녁으로 온몸에 덕지덕지 발라요. 그런데도 가렵습니까? 미칠 것 같아요. 특히 밤만 되면 등이랑 종아리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로션을 발라도 가려운 이유는 피부가 건조해서가 아닙니다. 피부가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받아야 하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혈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이 피를 짜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뇌, 심장, 간,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만 피를 보냅니다. 하지만 피부는 생존의 필수가 아니니까 혈류를 차단해버립니다. 가뭄이 들면 농부는 어디에 물을 주겠습니까? 논에 물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논입니다. 화분은 나중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뇌와 심장이라는 논에 먼저 물을 주고 피부라는 화분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가뭄든 논바닥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부가 굶주리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문제 있어요. 여기 좀 봐주세요. 그 신호가 바로 가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피가 안 통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아파야지 왜 가렵기만 합니까? 여러분, 통증은 큰 길이 막혔을 때 오고 가려움은 골목길이 말랐을 때 옵니다. 우리 몸의 미세혈관, 즉 아주 가는 골목길에 피가 안 돌면 신경말단이 산소 부족으로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가려움입니다. 통증보다 무서운 게 가려움인 이유, 이미 당신의 미세혈액 순환은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박영의 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밤 등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로션도 발랐고 가려움 약도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심장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심장이 피를 짜내는 힘이 정상의 60%밖에 안 되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가려움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심장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낮엔 괜찮다가 밤만 되면 가려운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다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압이 내려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때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40% 이상 급감한다는 겁니다. 낮에도 부족했던 피부 혈류가 밤에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가려움이 폭발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님, 몇 시쯤 가렵기 시작합니까? 11시요. 딱 11시만 되면 등이 가려워지기 시작해요. 새벽에 깨십니까? 네, 3시나 4시쯤 가려워서 깹니다. 그때부터 아침까지 잠을 못 자요. 이 증상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려워서 긁다 보면 피부가 망가집니다. 피부가 망가지면 세균이 침투합니다. 세균이 침투하면 감염이 생깁니다. 제 환자 중에 이철수 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종아리가 가려워서 긁어왔습니다. 종아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종아리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봉화지겸이었습니다. 세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한 겁니다. 다행히 항생제로 치료했지만 아버님은 2주일이나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가려움을 방치하면 감염으로 그리고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가려움 환자 4명 중 1명은 잠재적 심부전 위험군입니다. 가려움은 심장이 보내는 조기 경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운동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꼭 하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종아리일까요? 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까요?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피를 뿜어내죠. 하지만 다리 끝까지 내려간 피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건 순전히 종아리의 힘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을 꽉 짜줘야 피가 위로 솟구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펌프가 녹슬기 시작합니다. 피가 다리에 고이고 신선한 산소가 피부까지 닿지 못하니 피부는 가려움으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침대에 누워 발끝을 얼굴 쪽으로 힘껏 당겼다가 다시 발등을 쭉 펴는 동작을 딱 10번만 해보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콸콸 쏟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1분의 기적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려움이라는 불을 끕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아리 펌프가 멈춰서 피가 다리에 계속 고여 있으면 그 안에서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피부를 넘어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전조 증상이 되는 것이죠. 제 환자 중에 김영자 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종아리가 가려워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종아리 펌프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님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밤에 안 가려워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종아리 펌프가 작동하면서 피부에 혈액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종아리를 움직이면 피부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라는 채소를 아십니까? 빨간 무처럼 생긴 뿌리 채소입니다. 러시아 보르시 스프에 들어가는 그 채소입니다. 이 비트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질산염이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혈관을 넓히는 재료입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입안에 들어가면 침 속의 세균이 질산염을 분해합니다. 그러면 아질산염이 됩니다. 아질산염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산과 만나서 산화질소라는 기체로 변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히는 마법의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혈관 벽에 닿으면 혈관 근육이 이완됩니다. 혈관이 넓어집니다. 피가 더 잘 흐릅니다. 피부에 혈액이 도달합니다.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트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2시간 후에 혈관이 20% 넓어졌습니다. 혈압도 10에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를 삶아서 드십시오. 생으로 먹으면 너무 질깁니다. 물에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삶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껍질은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째 삶으면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비트를 넣으십시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이십시오.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으십시오. 젓가락으로 찔러 보십시오. 푹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불을 끄고 비트를 건져내십시오. 찬물에 헹구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손으로 살살 문지르면 껍질이 쏙 벗겨집니다. 둘째, 하루에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트 1개는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1개씩 드십시오. 한 번에 다 드셔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이 빨갛게 나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비트 색소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2, 3일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셋째,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번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혈관 확장 기체는 매일 만들어져야 합니다. 넷째, 비트 주스도 좋습니다. 삶은 비트를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십시오. 물을 조금 넣으면 갈기 쉽습니다. 하루 1컵이면 충분합니다.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꿀을 1숟가락 넣어도 좋습니다. 다섯째,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삶은 비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십시오. 여기에 올리브유를 1숟가락 두르십시오. 소금을 살짝 뿌리십시오. 간단한 비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비트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비트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도 주의하십시오. 비트에 당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루 1개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정혜 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밤 등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비트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저녁 삶은 비트 1개씩 드셨습니다. 종아리 펌프 운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3달 후 아버님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등이 안 가려워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비트가 혈관을 넓혀서 피부에 혈액이 제대로 도달한 겁니다. 종아리 펌프가 피를 밀어 올린 겁니다.
비트는 혈관을 넓히는 마법의 음식입니다. 물론 비트가 최고지만 원장님, 저는 비트만 먹으면 속이 쓰려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비트의 핵심은 질산염입니다. 정 안 되면 무나 미역을 드십시오. 무에도 질산염이 풍부하고 미역은 혈관 쓰레기를 청소해 줍니다. 중요한 건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내 혈관을 넓혀줄 천연 식재료를 한 입이라도 넣느냐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움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가 망가집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검게 변합니다. 코끼리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둘째, 감염이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침투합니다. 봉화지겸, 농양,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셋째, 심장병이 악화됩니다. 가려움은 심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심부전으로 진행됩니다. 심부전은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누워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넷째, 우울증이 생깁니다. 매일 밤 가려워서 잠을 못 자면 정신 건강도 나빠집니다.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어지고 세상이 우울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15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려움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심장 문제입니다. 피부가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하십시오. 하루 3번, 한 번에 10번씩 하십시오. 발끝 당겼다 밀었다 반복하십시오. 셋째, 비트를 드십시오. 매일 1개씩 삶아서 드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가려움은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에는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석 달 후에는 효자손을 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부모입니다. 밤새 가려워서 뒤척이는 부모를 보는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효자손으로 등 긁어드리는 손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자식들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자식들도 병원을 오가며 지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종아리 펌프 운동 10분, 그리고 내일 아침엔 삶은 비트 한 알.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심장을 깨우고 피부를 살릴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수많은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20년 된 가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친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가려움 없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려드리는 우리 동네 주치의 박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